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2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보라색이라는 의미의 이 자자가 되겠습니다. 보라색이라는 의미의 자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는 자색, 즉 보라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자색이라는 의미의 자자가 되겠습니다. 자색이라는 의미의 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색이라고 하면 보라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주색이라는 말이 자색과 사실상 같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 자주라고 할 때는 이제 자색에서 붉은 기운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대 한국어에선 자색과 자주색은 같은 말로 보셔도 된다.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 중에서 가시광선 대역 중 짧은 쪽,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가시광선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볼 때 이쪽이 짧은 쪽이고 이쪽이 긴 쪽이라고 한다면 짧은 쪽이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이 보라색 건너편 쪽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자외선은 이제 강력한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현재 베이징의 중심부에 있는 명나라 청나라 때의 황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Forbidden City라고 하는 이유가 이 금자가 금지하다라는 의미의 금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안 되는 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orbidden City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보라색의 투명한 그 수정, 수정인데 수정은 통상적으로 투명하죠. 그런데 자수정은 그 투명도에 약간의 자주색 빛깔이 섞여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운형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볼 때 토끼풀처럼 생겼는데 좀 크죠. 잎사귀도 크고 꽃도 크고 그리고 이제 또 색깔이 있는 꽃도 있습니다. 이제 토끼풀이 통상적으로는 약간 미색 형태의 그 색깔을 갖는 데 비해서 이제 자운형은 자색, 자주색을 띌 수 있죠. 꽃이. 자하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동 쪽에 있는 창의문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울 성에 사대문이 있고 그 사대문 사이에 소대문들이 또 4개가 해서 총 문이 8개가 있죠. 예, 그 중에 북동쪽 문인 창의문을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미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170개 정도의 별로 이루어진 별 자리를 얘기합니다. 요 자미원 내 이 자미는 중국으로 볼 때 천자의 자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미 그러면 황궁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자는 이건 이제 색깔이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 원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색이 이제 옛날 그 천연 염료
염료를 생산할 때, 지금은 이제 화학염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천연염료일 땐 자색이 가장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용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가장 쌌던 염료인 푸른 색을 상대 개념으로 짚어봤는데요. 이거는 좀 어거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뜻을 함께하다, 같이하다 라는 의미의 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다, 뜻을 함께하다, 같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게 한획으로 되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에서 총 1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찬성하다 라는 의미의 이 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한다 라는 뜻이고요. 동의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찬동하다 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여 동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찬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여 돕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찬조하다 라고 하면 단순히 찬성해서 돕다 라는 의미보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금전적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물질적인 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재능을 기부한다든지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찬조는 겉으로 드러나는 도움 행위가 있는 거지, 단지 그냥 마음만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찬조금은 바로 그 찬조를 할 때 돈으로 찬조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협찬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여 협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협찬도 마찬가지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이제 구체적인 용어는 주관 또는 주최라고 할 때, 주관이나 주최는 이거는 어떤 행사를 명목상 진행하는,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협찬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만약에 팜플렛이나 이런 데 이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 협찬은 이 행사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기관이다, 이런 형태로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에서 협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찬성해서 협력하다 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 행사에 대한 기획이나 또는 기타 진행은 이 주관 또는 주최처에서 하지만, 여기에 드는 예산은 협찬처가 기본적으로 부담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찬탄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감탄에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찬반투표라고 하는 것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감찬은 고려 시대 때 장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관을 겸한 분들이 간혹 있죠. 요 강감찬 장군도 고려시대 문관이면서 무관이었던 분이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충무공도 무관이면서 문관입니다. 해서 이제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찬성하다의 반대 개념으로는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반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탁자가 되겠는데요. 어지럽다 또는 흐리다 라는 의미의 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흙탕물을 할 때의 그 탁을 얘기하는 거죠. 청명하지를 못하고 아주 흐리다 라는 의미의 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릴 탁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에서 총 1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공기가 막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물, 이제 뭐 어떤 액체죠. 액체가 맑지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 이제 청아하지 못한 그런 것을 탁하다 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혼탁하다 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끼어서 맑지를 못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류라고 하는 것은 흙탕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흙탕물이 이제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를 탁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둔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맑지 못하고 좀 흐리멍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소리가 좀 맑지 못하다라는 말을 쓸 때도 둔탁하다, 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둔탁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날이 제대로 날카롭게 서지를 않고 무뎌져 있다 라고 할 때도 둔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탁주라고 하는 것은 통상 술이 좀 맑은 액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탁주는 뿌였습니다. 그 쌀로 만든 술을 우리가 이제 한국 전통주로 보는데요. 그 쌀이 발효되면서 그 생긴 모든 찌꺼기를 포함한 모든 것이 술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뿌옇게 보이죠. 해서 탁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탁주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게 주정뿐만이 아니고 쌀이 발효되면서 그 생겨난 모든 영양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주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요거트라고 하는 그 요구르트라고 하는 유산균들도 살아 있고, 또 에너지원인 영양소도 살아있는 또 특이한 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어탁수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 물고기가 물을 흐리게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못된 어떤 한 사람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려놓을 수 있다라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탁액이라고 하는 것은 흙탕물을 얘기합니다. 해서 물이 뿌옇고 맑질 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탁도라고 하는 건 이 현탁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백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이 좀 희뿌연 색을 띤 일종의 질환입니다. 를 얘기하는 거고요. 해서 이제 탁자는 맑지 못하다, 그게 공기든 물이든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특히 물이 맑지 못한 것에 탁자가 많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맑다, 물이 맑다라는 의미의 담자를 그 상대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상대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한자가 한글 단어에서 어떻게 어떤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